이화여자대학교의 종목 이름 자체가 통합디자인 실기야.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특강보다는 재료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요즘 미대 입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2018학년도, 19학년도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정형화된 기초디자인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연필을 가지고 소묘를 진행하는 시험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했던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료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했죠. 불시에. 가구는 연필로 소묘를 하는 거고 공간은 이제 주어진 볼펜, 파란색 볼펜이죠. 파란색 볼펜으로 선 드로잉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볼펜 같은 경우에는 공간, 즉 어떤 부가적인 요소로서 사용을 했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구를 디자인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 연필의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요. 근데 바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볼펜의 비중을 점점 늘리기 시작했죠. 왼쪽에는 볼펜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연필로 소묘를 진행하라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어요. 볼펜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볼펜의 비중이 약 50% 소묘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으나 조금씩은 변화에 어느 정도 좀 추세를 타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면 불시의 재료를 출제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소묘를 계속해서 고집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소묘의 비중을 50% 미만으로 잡지는 않을 것 같아. 올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하는 학교의 입시 추세를 봤을 때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재료일 거예요. 근데 재료가 어떤 재료들이 불시에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식 재료랑 습식 재료 현실적으로 출제가 가능한가? 유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의 특성상 너무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재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건식 재료랑 습식 재료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쪽에서 불시에 출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습식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좀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식 재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출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화여자대학교처럼 특정 재료들을 고집해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했을 때 그 수험표에 그게 나올 거야. 준비 재료라든지 무엇을 지참하세요 이런 명시가 있을 텐데 이렇게 건식 재료를 고집했던 학교가 갑자기 뭐 수채 도구를 준비하세요 라고 등장을 하는 순간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식 재료 위주의 학교들에서 습식 재료가 갑자기 불시에 등장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 의도가 예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습식 재료를 내가 알기로는 습식 재료를 제공했던 학교는 단 한 학교밖에 없어. 그게 2012학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회에서 포스터 컬러 색깔 12개를 제공하고 그 색만을 이용해서 물을 시각화하시오 라는 주제로 딱 한 번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습식 재료가 급작하게 등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식을 위주로 재료에 대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건식 재료는 종류가 적은가요? 건식 재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식 재료를 다뤄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재료를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한다, 자유롭게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재료를 가지고 강약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강약을 물에 의존하는 이 습식 재료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지고 농도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강약 조절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 이 건식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필압, 즉 힘을 세게 주느냐 그리고 좀 약하게 줘가지고 연하게 처리를 하느냐, 이 필압에 따라서 건식 재료의 스킬적인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건식 재료 그리고 필압에 의존하는 건식 재료가 여러분들이 흔히 쓰고 있는 연필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접하는 가장 쉬운 소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필 가지고 소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어떠한 건식 재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질적으로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연필만 다뤄봤기 때문에. 연필과 항상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볼펜 같은 경우에 연필과의 약간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연필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라는 친구가 있죠. 근데 볼펜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로 스케치를 뜨고서 그 위에다가 볼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조금은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볼펜으로도 러프 스케치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힘을 최대한 덜 주고서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잡아나가면서 진행을 수월하게 효과적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찍어 누른다고 해도 포스터 블랙이나 볼펜의 블랙이나 그 정도의 한 10번 톤 블랙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연필의 실질적인 블랙의 톤은 한 8번 톤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볼펜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도 있을 거고 오늘 진행할 파란색 컬러도 있을 텐데, 연필과 같이 진행을 하면 생각보다 조금 이질적으로 연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가 주어졌을 때는 각각의 표현을 조금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묘나 정밀 표현처럼 실사 표현, 그리고 실사에서 약간 단순화된 반실사 표현, 그리고 반실사에서 더 멀어진, 여러분들 양식화, 도식화 그 수업 진행했었죠. 그것처럼 단순화된, 혹은 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라인 처리만 진행하면서 그림을 끝내는 거. 두껍고 얇음에 따라서 강약을 조금 조절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연필 같은 경우에는 실사 표현을 하고, 혹은 볼펜 같은 경우에는 반실사 혹은 단순화 저렇게 라인 처리를 진행하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할 주제가 서로 상반되는 표정을 표현하시오잖아요. 희노애락 중에 희와 노를 상반되는 표정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럼 희 같은 경우 실사 표현을 하든지, 혹은 그 상반되는 바로 분노에 대한 개념은, 그럼 분노에 대한 이미지는 저렇게 단순화 처리를 하든지, 그 얼굴 안에서 표정을 연출해주는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으로는 실사 표현을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반실사처럼 혹은 저런 단순화된 라인 처리로 그냥 그림을 진행을 해도 되는데, 여기저기 그냥 인위적으로 아무데나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는 저런 실사 표현 방식을 취하겠다, 어떤 부위에서는 저는 라인 처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정리가 조금 이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하이타를 이용해서 시범을 보여줄 텐데, 볼펜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런 연필과 흡사한 점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그 필압은 어느 정도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했으면 좋겠고, 이 시범이 끝난 다음에는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주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